반갑습니다. 조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소서 수업을 하면은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잘 쓴 자소서, 잘 쓰기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쓰고 싶은데, 이 수업은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한 수업은 아니에요. 자소서를 적어도 바보같이 쓰지 않는, 그것만 보완을 해도 합격률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소서라는 게 잘 쓴 게 어딨냐. 다 주관적인 건데. 그렇죠.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구직자들끼리 이제 자소서 스터디를 하고 첨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표정을 보니까 공대네요. 여러분들 몇 명은. 그죠? 자기들끼리 첨삭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평가 그 기준들이 본인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느낌으로 얘기를 해줘요. 너 성장 과정이 너무 장황해. 지원 동기가 너무 장황해. 뭐가 어떻게 장황한데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너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스터디 하다가 어떤 생각해요? 기분 나쁘죠. 서로. 기분 안 나빠요? 아니 뭐 기준을 가지고 서로 조언을 해줘야, 야 이걸 근거로 했을 때 너는 직무에서 R&D라는 게 실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장 사람들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오토캐드 했던 걸 왜 쓰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안 쓰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뭐야 씨발 그럼 이제 스터디 안 해. 그리고는 토익 공부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소서를 시작했으면 자소서를 끝내야 되는데 토익 학원 간단 말이야. 그러다 지금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글을 잘 쓰는 게 자기소개서가 아니거든요. 글을 잘 쓰는 거는 조정래 선생님이 잘 쓰는 거죠. 황석영이나.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채용팀에서 여러분들한테 글을 잘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데리고 와. 그런 사람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잘 쓰라 그랬지 글을 잘 쓰라고 안 했거든요. 그럼 글의 목적이 달라요. 자기소개서는 철저히 회사 중심으로 써야 돼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이론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느냐, 그거를 도와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거를 도와드린다 그랬지 제가 써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물론 대필한다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인 거예요. 지금 채용팀이 더더욱 고민인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막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쓰려고 했어요. 책을 집필하면서도 채용팀이 제 책을 보더라고요. CJ 채용팀 이런 데는 제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J 건 더 강력하게 넣어놨거든요. 걔네 내부 자료를 넣어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주로 해야 될 것보다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잖아요. 이게 강연이 아니죠. 강연과 수업은 다릅니다. 수업은 엄연히 뭔가를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강연은 그냥 감동 드리면 돼요. 이게 강연이 아니잖아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몰라요. 저는. 그쵸? 내가 알아요? 니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주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내일과 다음 시간에는 니들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로 제가 학원에 부탁을 해서 질문사항을 보내놨어요. 그거를 글을 쓰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간결하게 뭐가 궁금한 건지를 주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주시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중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주시면 제 마음대로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장표에다가 제가 5개 정도로 제안을 할게요. 뭐 더 궁금하면 더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 본인이 알고 있는 질문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졸업을 하는 게 나을까 졸업을 안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거 알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점을 봐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미친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한테 건설적인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만 수업할 건 아니고요. 그거를 한 15분에서 한 20분? 제가 수업을 여러 번 해보니까 저도 좀 깨림직해요. 강의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과 저희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 만날 때 2번은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질문 주신 거를 띄워두고 제가 야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토익 점수를 물어봐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누군지는 안 물어보고 깔게요. 제가 까지 않도록 건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죠. 1일차입니다. 개념 정리반 1일차. 제가 취업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막 이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뭘 적어요? 적지 말라고 책을 제가 낸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적을 게 없이 수업에서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강사가 얘기하니까 진짜 제 얘기가 맞아? 이런 의심을 못 하거든요. 저는 계속 의심하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라고 책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펜을 내려놓으시고요. 제 수업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강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강의라는 걸 들어봤고 대학원에서도 수업을 들어봤지만 학부 때 수업 들을 때랑 대학원일 때랑 다르거든요. 학부 때는 수동적으로 적으면 교수님이 좋아하세요. 이 새끼들 열심히 하는구나. 대학원 수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 꼭 대학원 수업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접근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지를 내가 이게 도대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을 다 2번 이상은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오신 거 아닙니까? 비싼 돈을 내셨는데 그죠? 얘기를 들었는데 뭐야 이거 난 이 수업 들으면 내가 갑자기 자소서를 잘 쓸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교재 4페이지에 아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가장 첫 장이거든요. 서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열렬한 성공 취업이라는 TV 방송에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연 저 3개가 이제 기재가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문학과인 친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방국립 영어영문학과, 지방국립, 뭐 충남대 아니면 강원대 아니겠어? 재학 중, 이거 왜 꼭 안 밝히죠, 이런 거 여러분은? 4학년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에 영어영문학과가 아니더라도 탁과 전공하시는 분들도 토익 점수 엄청 높잖아요. 근데 영문학 전공자가 타전공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사학과, 국문학과, 뭐 경영학과, 경제 그런 친구들보다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토익 점수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그 전까진 괜찮거든요, 질문이. 그래서 토익 점수를 높게 받고 싶은데요. 지난번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토익 점수는 800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영어 관련 전공 또는 해외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 지원자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이런 경우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A양이. 뒤에 나오는 분도 이제 뭐 질문을 줬죠. 은행권을 지원하시는 분인데 학점이 자기가 3점 초반이래요. 3.5 이하이기 때문에 AFPK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면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 학교 출신으로 학점 3점 초반이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한테 따끔한 한마디를 부탁하라는 이 두 병신 같은 애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라면 상반기 합격하기 글렀습니다. 라는 걸 제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도 혹시 굉장히 웃긴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같이 웃어야 돼요. 박수 치면서. 저 병신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공감대가 느껴지시는 얘네들의 특히 문제가 뭐예요? 영어 능력을 원하지 토익 점수를 원합니까? 영어는 잘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사에서
영어를 잘해서야 선택지가 넓어져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쓰는 소위 문서가 우리말로만 돼 있나요? 중국어까지 잘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중국어까지 기대하진 않고요. 영어를 잘하면 다양한 자료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라는 건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영단계라든지 해커스라든지 다 걔네들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등골 빼먹는 여러분들. 토익 점수랑 실무 능력의 상관관계는 제로입니다. 제가 강의 뭐 도표로 가져올까요 제가? 그런 거 했거든요. 예전에 채용팀에 있을 때. 토익 점수 950 이내에 업무 성과 몰입도 분석 500명 대상. 토익 점수 800등 이런 거 안 하게 할 일이 없어요. 원래 대기업은 입사하면. 그래서 채용팀이나 인사팀에서 그런 거 해요.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없잖아요. 신뢰가 없다고요.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토익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걸 해야 된다니까요. 실무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근데 이미 글을 보면 알겠지만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얘를 만난 적은 없지만 느끼기 어렵나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밝고 패기 넘치고 이런가요? 얘 또한 어떻죠? 굉장히 바보 같고 어둡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심적인 상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둡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저는 강의를 꽤 잘한다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어떤 강연자를 데려와도 저한테 못 이겨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는데도 이 상태면 다 쳐내요. 받아들이질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다면 응? 그럼 이건 누가 바꿀 수 있어? 내 태도를 긍정적으로. 자기가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건데요? 갑자기 눈 떠지면 긍정적으로 돼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 일과 중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친구들이에요. 주변 친구들이요. 친구들 상태가 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무리 그래 니들도 친구들끼리 온 애도 있을 거야. 여기 이걸 친구들끼리 와. 이거를요 친구들끼리 오는 거야. 야 뭐 좋은 거 있대? 가보자. 평생 갔단 말이야. 이렇게 주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옆에도 되게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남 얘기인 거예요. 제가 사례들이라든지 이제 작성하는 방향도 말씀드릴 텐데, 내가 지방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여자니까 어차피 취업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효과가 가긴 갑니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통계를 내봤어요. 제 수강생들 대상으로. 욕을 덜 했을 경우, 강력하게 했을 경우, 1월 달에 했을 경우, 7월 달에 했을 경우 합격률을 봤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딱히. 지원자 본인이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바뀌더라고요. 한국교통대라고 아십니까? 수강생이 오늘 아침에 연락 왔더라고요. 합격했다고. 170개 썼더라고요. 원서를. 기껏 3개월 만에. 지난 겨울에 수강했던 친구거든요. 오늘 졸업식이었대요. 학교 수여식 부모님하고 같이. 니들은 아직도 찌질하게 취업도 못했는데 걔는 한국교통대가 학교가 좋아요? 한국교통대가 국립대라고 알고 있는데 걔는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한국교통대 학생, 희소한 학과 학생이라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00번이 떨어져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욕먹었거든요. 누구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 그러니까 주변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본인 멘탈 상태를 지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신과 가는 게 여러분들 그 해가 아닙니다. 한 번쯤 가보십시오. 내 상태를. 설문지에다 이렇게 해봐서 점수로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심리적으로 위약해 있고 부정적이면은 면접관이 자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얘기해봐. 누군가에게는 기회예요, 이게. 그때 진짜 힘들었던 거, 그걸 발판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했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울어요.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인사팀에서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적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모든 학생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너무나 많이 해오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이라는 툴이 없으면 인적성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외부에 뭐 SHR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개발하는데 몇 억씩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꽤 믿을 만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저는 보는 애들이 맨날 이런 애들이거든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강력, 요새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장동민이 올렸더만요. 자기도 개그맨인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재석을 만나러 갔잖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면 주변에 뭔가 멘토로 삼을 만한 또는, 그러니까 구직자를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면 구직자 만나면 더 힘들어져요. 너무 힘든데 막 찾잖아. 나 친구야. 너 어디야? 걔도 이미 힘든 상태야. 맛이 같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채용 설명회에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 설명회에 지식을 얻고자 가는 애들은 진짜 바보 같은 애들이야. 이거 뒀다 뭐 하는데 이거. 지식이 없니? 네가 검색만 하면 채용 담당자보다 더 많이 알겠구만. 제가 입사 준비를 했을 때 2000년 초반, 2002년, 3년 이때야 지식이 없어요. 그 아저씨만 갖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목적이 뭐야? 점검하러 가는 거야. 내 마인드를 그냥. 저기요. 연봉 어떻게 돼요? 진짜 지만큼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하시러 거기까지 갑니까? CJ에서는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게 진짜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맞군요. 역시 내가 준비한 태도가 확신이 있어. 이렇게 돼야 멘탈이 강해지거든요. 지금 딱 좋은 때네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는 강한 멘탈을 일단 가지시는 게 기술적인 부분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런 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 회사 너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결국 면밀히 검토해도 너는 우리 회사 오지 마. 그래도 우리 회사를 열심히 아껴줘.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 멘탈이 약해 있거나 또는 실제로 내가 이랜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애슐리도 가봤어, 이랜드. 저게 어디예요? 이번에 나온 데 자연별곡인가? 그런데도 가보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합격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상태에서 불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보통. 근데 내가 노력을 되게 안 한 상태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반응한 것처럼 합니다. 아까 노력을 본인이 스스로가 안 한 걸 알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딘가는 풀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CJ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햇반 안 먹고 맥스봉 안 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보면 제가 스펙업이나 이런 데서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애들끼리 또 우르르 와요. 그 시간대에 어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님들아 불합격했지만 그래도 우리 스펙이나 까봐요. 왜 까는데 그거를? 그걸 왜 까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시면 어차피 하나 두 개 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럼 구직 활동이 어렵지도 않지. 그렇게 따지면 왜 그렇겠어요? 기업에서도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지들도 잘 몰라. 지금 내가 지금 보아하니 계속 바꾸잖아요. 뭐 달인 채용 KT 했다가 하려면 계속 하든가 쌍. 유일하게 계속하는 게 자페어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현대차. 거기 빼고는 계속 바꾸거든요. CJ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장충 인재개발원에서 입사한 3년차에서 5년차인 애들 불러놓고 인적성 문제 지금 풀게 하고 있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지들도 모르는 거야. 과연 입사한 애들이 우리 인재상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풀어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업들도 지금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기업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확신을 갖기보다는 내가 진짜 화장품을 좋아해서 아모레퍼시픽에 가야 되냐 이거죠. 진짜 플랜트를 좋아해서 대림산업에 가야 되는 건지 본인도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써봐야 돼요. 면접을 봐야 되고. 슬퍼할 시간도 없다고요. 저는 지금 이런 거 받고.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케팅적인 개념인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 공대분들이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야 돼요. 일단 성과를 내려면.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살짝만 변화를 줘도 갑자기 큰 사태를 초래하는, 마치 연예인들이 갑자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아이돌 스타들이 갑자기 성공한 것 같고, 왜 나얼 같은 경우도 공중파에 안 나왔잖아요. 1위잖아 지금. 그게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시점이 존재를 해요.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였던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좆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에 대한 고민도 전혀 안 했고요. 회사에 대한 고민도 안 했는데 자소서를 잘 쓰고 싶은, 이건 사기꾼입니다. 네. 모든 일은 다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대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비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토익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느 이상이 지나면 높이기 쉬워요. 처음에 점수 따기는 어려워도 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구간은 대신에 사람마다 어떨까요? 차이가 있겠죠. 이공계, 인문계. 이공계는 어떻겠어요? 이 터널이 길어요, 짧아요? 당연히 짧습니다. 이공계 분들은 기대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공계 분들한테 뽑는 인원도 많죠. 근데도 못 넘어요 이걸. 이공계 보통 이 정도 되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 아니 주변에 봐요. 이공계는 자소서 개판으로 써도 서류가 통과된다니까요. 어? 자소서 때문에 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럼 뭐야? 그냥 기계공학과에서 된 거야. 그럼 자기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했는데 자기소개서가. 야, 이거 면접 가서 압박받겠다라는 생각을 과연 공대들이 할까요? 전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으며. 서류가 통과가 되면, 아, 통과는 됐는데, 가야 되나? 이상한 짓을 해. 내가 물어봤어. 야, 서류 통과되는데 왜? 아, 선생님, 면접이 지방이에요. 지방이면 가야지, 임마. 네가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아, 근데 중간고사랑 겹쳐서 사람이,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이거. 심각해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미친 애들 짓이거든요. 티핑 포인트가 되게 짧거든요? 그냥 그걸 못 넘어. 반면 인문계는 더 길겠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되, 내가 인문계면 이공계가 이 앞에 있다면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훨씬 더 많이 하면 저는 따라잡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티핑 포인트가 지금 어느 쯤인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주변에 이미 맛이 간 애들한테 백날 물어봤자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연예인이 저는 이국주가 아닐까. 2006년도에 공채를 받죠. 그리고 주변에서 여자 개그맨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전공이 뭔지 알아요? 디자인이에요. 말이 돼? 디자인 학과입니다. 시각 디자인. 응? 계속해서 한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9년 만에, 한 8년 만에 본인한테 맞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의리 그걸로 의리 뜨면서 김보성도 같이 뜨고 의리 같이 떴죠. 비락 식혜 씻고. 주변 현상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야지. 상반기 됐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4페이지에 나왔던 그런 친구들처럼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는데 둘 다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데 힐링이나 위안도 물론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구직활동을 철저히 본인의 현실과 마주쳐야 됩니다. 내가 닦아놓고 지방대고 구직활동 해본 적도 없고 면접을 봐본 적도 없어요.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잖아요. 받아들이면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아까 이국주처럼?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절실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스펙을 쌓겠죠. 다른 스펙을 쌓는다고요. 다른 스펙을 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어? 봐, 이제 공감을 못하기 시작해. 바로 네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 안 됐던 거야. 내가 지방대면 지방대인 사람으로서의 장점을 찾는 게 더 빨랐지. 그렇지 않아요? 인문계면 인문계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 강점을 찾는 게 훨씬 빠를걸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어 점수를 950에서 5P까지 따고. 여러분들 구직활동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긴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한정된 시간과 노동력, 금액, 자본 이런 게 제한된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시간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이거 한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휴학을 해야 됩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과연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걸 실천합니까?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싸웁니다. 휴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막 논리들을 만들어요. 저는 지방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고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뭐 어쩌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변리사 준비를 해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그럼 휴학을 해. 그럼 또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과연 휴학을 해도 취업이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자니까요? 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런 사례들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 엄청나요. 돈으로 따졌을 때, 시간으로 따졌을 때. 차라리 이 시간에 입사지원서 하나를 더 쓰고 노력을 했다면 티핑 포인트가 훨씬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합격을 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쉬운 방법은 노력을 해야 쌓여요.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별거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할 얘기 들어보시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에서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수치화예요. 수치화. 수치화라니까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2시간 만날 거거든요. 오늘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표현을. 아, 오늘 강의 역같았어. 좋았어. 만족. 이건 수치화가 아닙니다. 본인한테 느껴지는 것들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자기소개서가 객관화가 돼요. 국제시장 흥행했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흥행했다 안 했다를. 수치화 하잖아요. 1000만 관객이라는 게 대한민국 5천만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요. 1000만이면 졸라 많이 봤다는 게 이미 통용되고 있잖아. 굳이 내가 센텐스로 어쩌고 진짜 흥행했다고요. 정말이요. 막 얘기를 안 해도 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소서에 대입을 해봅시다. 열정을 발휘된 건 너밖에 몰라. 그게 열정인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힘든 과정 속에 갈등 관계에서 이랬지만 역할 분담이 어째서 저째서 정말 보람된 만족스러운 결과와 협업의 소통과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얘 부르고 싶어? 면접장에? 그려줘요? 머릿속에 얘가 어떤지? 이런 애만 제가 볼 때 10,000명 구직자 중에 9,000명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그렇게 너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렇게 또 표정이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얘기를 하지 마요. 자소서 얘기, 사례를. 콕콕 아프죠? 왜 취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그 물음을 제가 던져놨어요. 그렇게 긴 분량을 차지하는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집에 가셔서
강의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길래 이렇게 아파해야 됩니까?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내가 취업이라는 게 진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쯤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불합격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본인 중심으로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에 이제 재정이라는 단어도 나올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상황 자체를 세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본인 여러분들 중심으로 정의를 해봐요. 내 중심으로 철저하게. 세상에서는 경영학과를 전공하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에?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식의 소위 외부에서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결국 면접관들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간통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뜬구러운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사형제 못지않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결판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간통죄는 나빠야 나쁩니다. 물론 나쁜데요. 간통죄를 옹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컬럼이라든지 신문 기사를 보면은 간통죄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간통죄 보호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사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피의자인 경우가 많아요. 사례들을 보면. 근데 결국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여성분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판례라든지 사례를 보면 오히려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 게 법인데 간통죄라는 게 생기니까 오히려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신문에 있고요. 주변 친구들하고 의견을 공유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누구예요? 구직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 무슨 간통죄 같은 얘기를 병신같이. 야, 그냥 우리는 현대차 자소서나 보자. 이런 입시 준비하듯이 흘러가다 보니까 면접관들은 대학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죽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피터 드러커 이론, 파이브 폴스 40년 전 거예요. 여러분, 4P도 30년 전 겁니다. 수학 분석,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콘텐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을 까긴 까는 거네요, 제가. 네. 근데 여러분들의 면접관들은 살아있는 지식을 계속 섭취하지 않으면 회사 나가야 돼요, 그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옴니 채널이 뭡니까? 엄마의 반매음이 아니고 옴니 채널이요, 옴니 채널. 아셔야 되지 않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을 지금 모두 다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어떤 이런 유목민적인 쇼 그루밍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거북하시다면 너는 취업하기 글러다는 얘기야, 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신문을 읽지도 않고. 가방 속에 신문이 있나요? 신문 있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이 순간에. 인사 고가를 매겼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두 인물에. 한성률은 D, 안영희는 A. 말이 됩니까,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말 잘 듣는 조직에서는 안영희를 좋은 점수 줄 수 있고요, 나쁜 점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업부서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부서에서는 얘 별로예요. 제가 볼 때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얘는 S야, S. 예를 들어서 제약영업 이런 거 있죠. 반드시 뽑아요. 인문계지만 현장에 보낼 겁니다, 얘는. 플랜트나 이런데. 홍보팀도 좋고요. 이처럼 그럼 봐봐요. 한성률이 예를 들어서 어디 대기업에 썼어. 경영지원, 홍보팀, 구매팀 이런 데 썼는데 불합격해. 슬퍼할 이유가 없거든요. 합격해도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나하고 맞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게 결국은 구직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멘탈 또는 그렇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스스로한테. 10년 전에 전데요. 믿기지 않죠? 네. 10년 전에 전데 애들이 다 표정이 어때요? 한 명 빼곤 다 밝죠? 공대생이거든요. 네. 얘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얼굴에
나 공대야라고 써졌죠? 입사했을 당시에 제 동기들의 스펙은 다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스카이였어요. 이 친구도 서울대고요. 근데 지금은 입사를 하면 다양성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채용하는 다양성이요. 성별이 됐든 전공이 됐든 학교가 됐든 나이가 됐든 다양성. 그럼 여러분들 관점에서 정의를 해볼까요? 나는 어떤 다양성, 회사가 원하는 어떤 다양성으로 취업을 할 겁니까? 라고 정의를 한다면 재밌어집니다. 구직활동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이가 많은 모습이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잠깐이죠. 주변에서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변 친구가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 환경공학과고 산업공학과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애들하고 싸워서 못 이겨. 걔네처럼 우리도 부전공 해야 돼. 휴학하자. 그럼 어떻게 돼? 나도. 그래 친구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인식하시라고요, 제발.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입사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걔네 연수원에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야. 한 100명 되는 애들의 스펙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한번 저는 정의를 잘 해보시는 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참고 자료에 있어요. 책에 보시면 99페이지인가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채용팀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기술이 되어 있고요. 2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채용팀에서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1장에 3가지, 2장에 5가지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3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켰던 사례들을 제가 소위 합격 사례로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입사해서 인터뷰를 했던, 지금 현직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저희 수업 때는 주로 2부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오늘은 1부와 2부 부분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따라오시려면 그 분량 얼마 안 돼요. 1부, 2부 합쳐봤자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시간 잡고 읽으면 다 읽어요. 읽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수업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로서 가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적어야 산다. 뭔가 가시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화시킨 거를 실천하면 더없이 좋겠죠. 상반기가 시작이 됐네요. 몇 개 쓸 겁니까? 가시화를 시켜야 돼요. 가시화를 시켜서 책상에 적어놓고 실천하는 애랑, 아니 그냥 뭐 많이 써야죠 뭐. 과연 4월달이 됐을 때 누가 면접 기회를 더 많이 잡을지는 여러분들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적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적성 공부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봤자 늦었어요, 사실. 3월 11일부터인가 삼성 시작이죠? 그럼 언제예요? 4월 초에 합니까? 사트를?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사트만 죽으라 할 거 아니잖아. 인적성 공부하는 시간 빼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인적성 시험을 언제 봅니까? 하루 일과 중에. 치밀하게 해야 돼. 언제 몇 시에 봐요? 인적성 준비를, 시험을. 오후에 보는 회사 거의 없어요. 아침에 보죠. 아침에 해야 됩니다. 인적성 공부를. 그래서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시간을 재놓고요. 해봐야 돼요. 내 바이오리듬을 맞춰놔야 된다고. 아침에 생각하는 흐름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수능은. 수능은 그렇게 했잖아. 왜 안 해? 구직활동은 그렇게. 수능 때 배웠던 노력의 10분의 1만 하면 돼. 안 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자기가 평생 다니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첫 직장을 채용 설명회 한 번 가고 결정을 하냐니까. 여기 스마트폰 케이스 줬어. 가야 돼, 두산. 왜 이래요? 아니 왜? CJ 뚜레쥬르 빵이랑 뭐 이거 줬어. 여기 가야 돼. 쇼핑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좀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시라고. 제발. 자소서를 작성하시려면
자소서 작성이 처음 단계입니까? 마지막 단계입니까? 자소서 작성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격해요. 구직활동의 마지막 단계죠. 여러분들 요리를 하는 거는 요리사에게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요리하는 거는? 요리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요리합니까? 저도 요리사 되면 내일부터 요리하면 되네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리사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수련 과정과 설거지부터 시작해 알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작성하려면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안 했다면 잠을 자면 안 될 거네. 제가 볼 때 지금 그냥 얼굴들이 좋아 보여서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서류 검토 프로세스의 현실을 이해하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구매하셨다면 리포트의 혜택 중에 하나에 인강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중복되면 안 되니까 짧게만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건데, 그림 1-2 보면은 저거든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채용팀이라고 해봤자 고작 4-5명밖에 되지 않고요. 4-5명조차도 실제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둘은 빼야 돼요. 네. 팀장님, 과장님. 이 사람은 채용 인벌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좀 기획성 업무를 하죠. 이 채용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냐? 다른 채용을 또 뭐 개발해야 되냐? 그러면 실제로 채용을 진행하는 사람은 저하고 제 위에 대리 둘이서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별거 없어요. 대졸 채용은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많은 인원 뽑아봤자 어차피 공들여야 되잖아.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적고요. 채용 유형도 10가지가 넘어요. 희귀 채용도 있어요. 제가 헬기 조종사 채용도 해봤거든요. 4달 걸려요. 4달. 헬기 조종 되게 중요하거든요. 헬기 조종사 산업보건의 공개 채용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찾아다녀야지.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자소서를 읽는 시간도 사실상 길지가 않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죠. 내 자소서를 읽는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써야 돼요? 키워드나 단어 형태로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임팩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임팩트 있으려면 어떤 단어여야 됩니까? 그게 이제 2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이처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 별거 아닌 노하우들이 나오는데 그 별거 아닌 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 가서 저는 뜬금없이 아메리카노로 소개하는 병신 같은 애랑 철강회사에 지원했기 때문에 나는 과메기로 한다. 누가 더 관심을 받겠습니까? 둘 다 이상하잖아. 과메기나 아메리카노나. 듣는 입장에서는 포항의 과메기, 포항의 명물이거든요. 그럼 면접관은 당연히 얘한테 똑같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할 여유가 있으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시간에 시간을 투여한다거나 여러분들끼리 구직 활동하느라고 또 1분 자기소개 또 이런 걸 봐주더라고요. 야, 1분 자기소개 해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노란색입니다. 왜 노란색이죠? 의미도 없어요. 그냥 항상 얼굴이 노랗지만 다시 빨개지고 단풍이냐? 전혀 의미 없는 똘똘이 스머플에 자기가. 저는 똘똘이 스머플 몰라요. 이 사람들은 똘똘이 스머플 니네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뭔지 본인만 알아. 본인만. 그러니까 이런 변태스러운 소개를 했는데도 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는 말 잘한다.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용팀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에 몇 가지 한 4-5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차별화에 대한 거예요. 차별화는 뭐 마케팅에서도 나오고 경영학 이론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죠.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35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 영상을 2개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2개의 영상을 보시고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 친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 북경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차별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밤새 고치기를 반복했다는 관우 씨의 발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좀 이렇게 어깨도 좀 하시고 지루하실 텐데 허리도 좀 돌리시고. 어떤 자리냐면 자기가 고민했던 자신에 대한 모습을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소위 1분 자기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 대한 소개. 먼저 제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생 성적 중 지금 상위 2등이에요. 경력 사항은 이제 뭐 LG화학, 한국무역협회, 뭐 대한민국 경찰청 본부에 나왔고, 그리고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 IELTS, 그리고 HSK, 그리고 통섭형 인재가 되기 위해 18개의 컴퓨터 자격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펙 나열로 시작된 발표에 당황하기 시작한 학생들. 관우 씨가 본 자신의 과거는 화려하기만 합니다. 주위 사람들 반응이 와 대단하다, 뭐 취업 걱정 없어, 어떤 대기업에선 졸업하고 일로 와, 너 걱정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 항상 상위 성적대를 했고, 그리고 전교 1등도 했어요. 그리고 리더십으로 반장, 회장, 선도부장, 방송부장 등 2011년 북경포럼 유학생 대표 참가, 뭐 CCTV 문화방송 강단 토론 뭐 참가, 국제문화재 홍보대사, 한국문화원, 뭐 발발발발발. 네, 그렇죠. 오케이. 오직 자랑거리로만 채워져 있기는 현재도 마찬가지. 관우 씨가 그리는 미래는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명예를 가진 사람, 세계를 두루 다니며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한쪽에서 지켜보던 멘토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찾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천지인의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지며 같이 나아갑시다. 화이팅! 이젠 발표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성공 신화 같은 관우 씨의 발표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같아서 좋았고요. 힘들고 좌절했던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같은 대학생이지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 발표였습니다. 본인은 어떠죠? 지금 표정 보세요. 정말 어떻습니까? 너무나 후련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요? 우리는 지금 사실 알고 있잖아요. 얘 되게, 그쵸? 네. 그 본인은 지금 속이 시원해요. 왜? 이 발표의 목적이 뭐였어요, 얘는? 자랑이었습니다. 소통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결과물들을 다 쏟아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얘 관점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지?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계셨던 분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멘토의 제안. 대기업이라는 한마디에 관우 씨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기업 취업이 목표인 관우 씨를 그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대기업에 오랫동안 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 저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뽑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재능은 뛰어난 것 같은데 그 재능에 대해서 낭비를 많이 해온 것 같고 또 선택과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기둥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기둥을 제거하시고 좀 진짜 제대로 된 기둥을 세워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까요? 반면에 이 친구랑 정반대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의 문제점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번째 친구, 수원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친구예요. 스펙상으로는 앞에가 훨씬 좋죠? 입사 원서를 딱 보면은 쓸 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박관념을 가지는 거죠. 이거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다 보고 또 경쟁이 심하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뭘 많이 해야지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전형적인 아까 앞에 있는 그 친구의 사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취재진은 모두가 스펙 쌓기에 열중할 때 과감히 스펙을 포기하고 인생 경험을 택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시기였어. 원래부터 스펙을 신경을 잘 안 썼기 때문에 그 형은 원래 뭐였지? 그냥 되게 틀리게 살아요. 그냥 단순히 누구를 따라간다 이런 스펙이랑 좀 다른 거지만 꿈을 위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학 4학년인 권준호 씨. 그는 지난 2010년 스쿠터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넜습니다. 제가 그때 한 150개 이상의 기업에다 메일을 보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그냥 약간만 오토바이에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약간만 여행에 관련이 있다. 그럼 다 보냈어요. 무조건. 왜 이러고 있죠, 얘는 지금? 기계공학과 학생인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친구는 왜 이거를 하고 있었는지.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주, 3주 지나니까 슬슬 반응이 오더라고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총 200만 원을 후원받아 무작정 떠난 100일간의 대장정. 무모한 도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권 씨에게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어학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때 여러 가지 일도 했다는데요. 이 이력 쌓는데 비용적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저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받은 거죠, 돈을. 책을 만들어서? 네, 비용 든 게 없고 오히려 받은 게 있네요. 뭐 받았어요? 대륙 횡단과 자신의 책 출판까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력입니다. 권 씨의 특별한 경력은 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취업이 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쌓은 목적이 뭐죠? 대학생활 때 해야 하는 일들, 대학생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진. 반면에 앞에 친구는 어땠어요? 모든 게 다 취업이 목적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취업 강사가 무슨 취업이 목적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답이에요, 사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왜냐? 여러분들 자신이 궁금하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미 어떻게 돼요? 옆 지원자랑 같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취업을 목적으로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취업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가는 애랑 내가 전자공학과지만 진짜 내가 전자 쪽에 진출해야 되나? 이게 궁금해서 인턴을 한 애랑은 다르거든요. 느끼는 게 더 많거든요. 여러 기업체에서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황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왜 같이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명함을 딱 들면서 너가 이걸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스펙을 포기한 것이 오히려 큰 스펙이 된 셈입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냐고. 근데 그게 예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열정을 쏟아부은 권준호 씨. 그의 스토리가 날로 거세지는 스펙 열풍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차별화는 결국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직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많은 뭔가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을 채우면 이 친구처럼 합격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면에 두 번째 분은 오토바이 경험 하나를 갖다가 심도 있게 판 거거든요. 그러다가 학점이 좀 소홀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그거 가지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너무나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호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 예전 같으면 수원대가 무슨 대기업을 갑니까? 안 좋아합니다, 임원들이. 학교 네임밸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에 몰입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영어를 못하더라도 얘는 연수 보내주면 또 열심히 그 분야에 꽂혀서 할 애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똑같이 내가 토익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영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럼 누군가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토익 공부를. 엑스맨과 슈퍼맨 간단한 예예요. 저는 엑스맨, 슈퍼맨이 되지 마시고 엑스맨에 나오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슈퍼맨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슈퍼맨 같은 존재를 이제 원하지도 않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어디 영어 점수도 높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 잘하는, 그거를 하되 남하고 겹치지 않게.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똑같은 수업을 들었어도 내가 그 수업을 왜 들었는지에 대한 목적과 거기서 배운 점들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정리해놔야 돼요. 정량적으로.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놔야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결국 이거거든. 거기서 배운 게 뭐냐, 하다 보니까 실패하거나 어려웠던 건 뭐냐, 다 이쪽이지. 그냥 여러분들 자소서는 다 이 느낌이거든요. 다 해결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소서의 느낌 자체가. 책에 이것도 나와 있어요. 현대차 사례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입사한 애들의 스펙의 면모를 봤는데 토익 점수가 605임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슈퍼맨 같지 않은 애잖아요? 하지만 엑스맨 같은 애죠. 공대겠어요? 인문계겠어요? 당연히 공대겠죠. 인문계생이 영어를 600을 한다면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공대생은 토익 점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공대라면 토익 점수, 토익 관련된 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취업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학점이 좋은 애들도 필요해요. 2.6인 애도 있어야 되겠지만 학점이 좋은 애. 어떤 애들이 학점이 좋습니까? 성향이 보통. 똑같이 하기 싫은 공부를 끝까지 해낸 사람이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소위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하면 안 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R&D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R&D는. 선행 단계잖아요. 제품이 개발되기 전의 단계예요. 모든 걸 시도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일 거야, 얘도. 근데 학점이 좋은 애들, 소위 예외를 인정하면 안 되는 부서들, 돈 주는 부서, 평가하는 부서 어디예요? 인사팀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됩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안 나네. 그래도 야 상여금 줘. 이럴 수 있나요? 재무팀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라는 지표로 그 회사의 성과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올해는 저희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으로 주주들에게 보고하죠, 회장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경영지원 분야, 소위 인사, 총무, 홍보, 구매, 전략기획 이런 데는 학점이 좋은 애들 뿐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평소부터 예외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관리 잘했던 스카이 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꼽습니까? 제가 구직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그렇게 역같냐고. 회사에서 이렇게 뽑는 게. 이걸 또 여러분들끼리 또 댓글로 싸우더라고요. 왜 인사팀은 스펙을 보냐. 그럼 다른 기준을 줘봐, 나한테. 그럼 줘봐, 나한테. 그걸 내가 건의해볼게, 인사팀에. 예외 없이 딱 자기 일정대로 살아온 애들이 일해야 되는 이 부서에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건의하세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의 상품 기획팀 이런 데예요. 스카이 아니면 못 갑니다, 거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수많은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현대차의 상품 기획팀에 가고 너 스카이가 아니면 못 가, 거기. 그리고 또 울어요. 그래도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획할 거라고요. 아니, 그 네가 자동차 만들든가. 넌 안 뽑잖아.
중요한 거는 얘는 잘 나가고 얘는 못 나가고 얘는 대단하고 얘는 똑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한 방을 인정해서 일할 수 있는 부서예요. 예전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된 거라고 제가 아까 제 사진 보여줬잖아요. 제 아까 입사 동기들 토익 평균 점수가 925입니다. 이공계 애들 포함해서. 최저 점수가 895 뭐 이랬어요. 저도 970이었고 어디 명함을 내밀어 600, 700이. 그랬던 세상이야 예전엔. 학점? 4.1 뭐 이랬어요 평균? 10년 전에는 의미가 없었다고요 이런 게 예전에. 현대차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를 공개해 주는 거야 자기 내부 자료를. 그럼 믿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또 이 안에서 나눕니다 여러분들끼리. 이 새끼는 그래도 졸업을 안 했나, 얘는 빠른 8구 또 이러고 자기들끼리 나눠요. 또 얘는 늦은 애야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회사에서 필요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에? 이 친구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애들이 필요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어느 부서겠어요? 자동차를 실제로 판매하는 직무에선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 도움을 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물어보는 거죠. 자기의 이력을 띡 던지고 평가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짓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 이력을 던져놓고 나 어디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은 결혼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듀오에 물어보잖아. 듀오에. 사랑의 듀오. 그럼 듀오는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학교의 네임밸류 몇 점 몇 점. 이게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팀도 그렇게 하려고 안 하거든요 지금. 제가 분명히 객관적인 팩트로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 그럼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대신에 제가 이 친구가 학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강점 한 방만 있으면 되잖아. 토익이 990이고 학점이 4.3에 나이가 뭐 한 92년생의 기계 자동차 공학과인 애는 입사하지 않아요. 그런 애는, 그런 슈퍼맨 같은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스펙이 좋아서 오히려 떨어뜨리거든요. 존재하지 않은 근육맨이 되시 마시라고. 제발 호감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한 가지 강점이 있는. 그럼 그 강점이 뭔지를 들려주세요 인사팀에. 그럼 제가 볼 때 면접 보는 길이 되게 즐겁지 않을까요? 내 단점에 대해 압박을 하면 인정하면 되는 거고 강점 한 방 들려주러 가는 길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그냥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또 면접 보러 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구직자들이. 비상식적인. 두 학생 다 법학과를 전공했지만 롯데백화점에 지원을 했어요. 학교 좋고 학교 별로 안 좋고 뭐 딱히 스펙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뛰어나죠. 근데 둘 다 합격을 했거든요. 각자한테 바라보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이가 어렸다면 오히려 떨어졌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법대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강점이 된 거지. 좋은 학교 좋은 과인데 나이가 어렸으면 오히려 필터링 시켰을 겁니다. 왜? 뻔하잖아. 고시 보러 가지. 이거 대충 보니까 고시 보다가 온 애야. 얘는 토익이 800이고 뭐 이렇지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점포를 확장하기 때문에 전국에 분포에 있잖아요. 하나라든지 신세계하고는 다르거든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방에도. 그럼 이 친구는 서울에 근무할 게 아니라 충남권에 근무할 목적으로 뽑는 거라니까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한동대 얘기했잖아요. 포항 제철소에서 한동대학교 가깝고요. 우대합니다. 가산점도 부여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강점은 뭐냐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한 분야와 하는 일에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토익 몇 점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는 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딘지를 조사하려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화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본인의 강점 명확한 거 한 가지를 찾는 게 가장 구직활동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것을 갖다가 생각으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했던 활동을 근거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한 활동이 없다고. 그럼 티핑 포인트가 더 멀어지겠네. 그럼 더 많이 써야 되겠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없으니까 더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아니 쌓이면 된다며요. 아까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강점을 찾되 비교하면 안 돼요. 남하고 절대. 안철수 연구소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 친구들은 다 의사란 말이에요. 직원들도 몇 명 없을 때 자기는 월급 주려고 직원들 월급 계산하고 있는데 30원씩 틀리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은 개인 병원 해서 막 월 1,000, 2,000씩 버는데 자기는 돈 줄 것도 없어. 직원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때려치고 그럼 나도 의사나 할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다시 일을 재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옆에 애가 뭐 하는데 걔는 빨리 졸업해서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남하고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자신감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굳이 스펙 평가방 비교방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그래 이런 새끼도 됐어. 이렇게 돼? 아니라니까요. 더 불안하지. 아니면은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긍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네트워크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거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취업 준비 별로 안 했는데 취업 됐어 이런 애들 보면 대학생활 하는 동안 남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취업 준비 따로 안 하더라도 수업을 들을 때도 혼자서 하는 무슨 그냥 교수님 강의하는 거 받아 적고 이런 수업 말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참여형 수업 많이 들었던 애들 똑같이 경영학과 나왔어도 회계 재무 하나도 안 듣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 들었던 애들은 똑같이 경영학과여도 안 돼요. 취업이 잘. 보세요. 롯데백화점 합격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첫 번째 합격한 애야 얘가. 근데 얘는 웃겨. 롯데백화점인데 또 아이디는 CJ야. 정말 참 이게 얼마나 일관성 없는 롯데백화점 합격 롯데 이야기반인데 아이디가 CJ라니까요. 저 합격 문자 받아보았네요. 건승하세요 여러분. 어떤 애 글을 남겼어요. 제가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글 보는 순간 어떤 생각하면 돼. 그냥 좆됐어 너 롯데백화점 유통 거의 힘들 텐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불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해? 이걸 보는 순간 댓글로 스펙 오케이 되세요. 스펙 헐 축하드려요. 스펙 저도 스펙 니마 혹시 스펙 축하드려요. 스펙 저도 부탁 스펙 공유 스펙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스펙을 보내드렸다고 쪽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남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보냈을 거 아니야. 저는 뭐 서성한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서성한 보는 순간 씨발 롯데 스펙 보내. 서성한의 학점은 3.1에 토익 700 이런 거 안 봐. 그냥 서성한 씨발. 그럼 어디세요? 성대세요? 예, 저 성대 뭔데? 편입해야 되나? 전과 할까? 그리고 또 찾아요. 나랑 비슷한 애를. 또 이제 막 사죠. 또 그래도 어디 중경외시 정도는 있지 않나? 국숭 세단 없나?
있어요. 국승세단이 있어. 그럼 걔한테 또 쪽지 보내. 근데 걔는 또 자격증이 한 12개야. 아, 씨발, 스펙 보내. 아, 큰일 났네.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 와중에 옆에 이제 막 영단기, 영원, 프리패스 들어갔다가 결제가 돼 있는 거야. 아, 씨발, 영단기 다니는 걸로 그냥. 이번 달은 영단기, 이번 달까지는 지금 막 마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은 막 마감이고 빨리 들어가는데 아니야, 난 영단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